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꽤 충격이었습니다. 민주당은 46%. 물론 뭐 이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1%가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다음 주에 가면 10%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 야, 정말 25%포인트 이상, 2배 이상 지금 지지율 격차 났습니다. 저 보시면 알겠지만 쫙 갈라집니다. 다리 벌리듯이 쫙 갈라져 버려요. 39대 네. 33에서 46대 21로 네. 그냥 와, 이거 폭삭 그냥. 망의 수다예요. 폭삭 망의 수다. 뭐 이런 거 뭐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이유는 아시겠죠? 저게 이제 저 그래프를 보면은 맨 왼쪽에 그 벌어졌다가 좁혀졌다가 이번에 다시 벌어졌죠. 맨 네. 왼쪽에 벌어졌을 때가 저 때가 12월 3주 그러니까 이제 그 계엄 직후예요. 계엄 직후에. 계엄 직후에 이제 쫙 벌어졌다가 다시 이제 그 이 또 보수 결집이 있어갖고 이제 많이 좁혀졌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더 벌어져 있죠. 그러네요. 그때보다도 더 지금 이제 더 떨어졌죠. 국민의힘 그 지지율이. 근데 그 지금 저 정도 25% 포인트의 차이라고 하는 게 갤럽에서 매주 조사를 하잖아요. 네. 지금 갤럽 조사에서 5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래요. 5년 만에 네, 처음이다. 저렇게까지 벌어진 게 5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래요. 뭐 저거는 갤럽이니까 저렇게 조사한 게 아니라 어저께 MBS 조사도 그렇게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나왔죠. 네, 어저께 45대 23이 나왔죠. 어저께 MBS 조사에서도 아마 국민의힘이 23% 나온 거는 지난 한 3, 4년 동안 좀 못 봤어요. 그게 이제 가장 낮았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지고 특정 정당이 이기면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이게 그 오르내리는 효과는 반드시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더 떨어졌다. 네. 또 더 벌어졌다. 이런 현상은 왜 그랬냐라고 봤을 때 왜 그랬냐라고 벌써 이제 그 선거가 있은지도 한 열흘 뭐 이상 이렇게 보름 가까이 이제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여줬던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습이 저게 그대로 이제 투영이 되고 있다. 네. 이제 볼 수 있죠. 결국 친윤들이 반성과 사과도 없고 무슨 사과 릴레이도 딱 3명으로 끝나버리고 네. 지금 권성동이 버티다가 결국 이제 사퇴를 했고 네. 그다음에 김문수는 또 턱걸이 하면서 또 나온다고 그러고 뭐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국민들이 한번 대선 패배로 회초리를 때렸잖아요. 그래도 야, 안 되겠다. 좀 그래도 힘은 줘야지. 그래서 41% 간신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놈도 미안하다고 반성하는 놈이 없어. 없죠. 책임지는 놈이 없어. 네, 내 탓이하는 놈 없어. 한 사람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그냥 완전 몽둥이를 때려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예를 네. 들어볼까요? 그 아까 방금 제가 선거 끝나면은 이제 이게 오르내림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작년 4월 총선 때 국민의힘이 많이 졌잖아요. 네. 많이 졌는데 작년 4월 총선 이후에 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민주당 31%, 국민의힘 30%였어요. 불과 1%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이 차이가 그렇게 그 변동이 그 심하지 않았다. 그 당시 우리 다 기억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다음날 사과하고 사퇴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당원과 지지층에 이제 그 이 평가를 받고 이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이게 그만둔다는 건지 안 그만둔다는 건지 어떤 변화를 한다는 건지 뭐 도대체 국민들이 알 수가 없게 어저께 권성동 원내대표 그 사퇴 기자회견을 보니까 사과한다, 죄송하다, 뭐 미안하다 그런 표현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선거 지고 나서 그러기도 어렵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김문수 후보도 갑자기 남 탓을 했잖아요. 네. 이게 뭐 아주 요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요. 예, 뭐 이게 이 정당 와봤더니 오랜만에 오신 거죠. 사실은 탈당했다가 오랜만에 왔는데 와봤더니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 뭐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이제 그 후보나 아니면은 그 이 원내를 이끌었던 원내대표나 다 남 탓 경쟁에 지금 빠져 있고 스스로의 이 탓은 내 탓은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면에서 이게 지지율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다. 아마 의원님도 국민의힘에 계속 계셔봤지만 저 21%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는 진짜 5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5년 만에 처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점이 좀 다 작용했다고 보는데 뭐 권성동을 비롯해서 그
친윤 기득권들이 그 선거 결과를 좀 참혹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낮은 자세로 다시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맞아요. 신용이라도. 신용, 옛날에 신용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정치는 뭐 쇼다. 당사 팔고 뭐 그렇죠. 천막 당사 치고 뭐 아니, 어떤 그러니까 신용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저 회초리를 때렸는데 아픈 척이라도 해, 아픈 신용이라도 해야 네네. 되잖아요. 네. 근데 아픈 신용 안 하면 때린 사람이 더 열받으니까 회초리는 안 되겠다고 몽둥이를 드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의 그 기본적인 그 저 생리 아니겠어요? 근데 아픈 신용도 안 해요. 권성동이 어제 그 퇴임사 하면서 성찰과 혁신 이거를 키워드로 내올 때 개뿔이 무슨 성찰과 혁신이야. 남탓과 수구죠. 어? 한동훈한테는 소통 잘하라고. 어. 지는 아니 권성동이 자기 뭐 좀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거 한마디라도 그게 있어요? 없어요. 혁신은 무슨 혁신이에요? 그냥 이제 지금 와서 찬탄이네 반탄이네 뭐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하잖아요. 다 덧없는 일이다. 지가 무슨 뭐 구름 위에 떠 있는 무슨 뭐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열이 확 받는 거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 41% 나왔다고 젖잘 써 하는데 우리가 몇 번 분석을 했지만 그거는 그렇죠. 이재명에 대한 그 비호감, 그럼요. 이재명이 만들 세상에 대한 그 공포감 그런 것 때문에 김문수는 뭐 하지만 그래도 여기 김문수 찍어주자 이거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 확 다 빠져버리는 거죠. 참 이게요. 여러분들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는 겁니다. 정말 이 국민들이 보시면 다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나 국민들 마음이나 똑같아요. 참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아버지가 아마 그때 뭐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이 어렸을 때도 그렇고 이 매를 맞으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뭐 자기가 너무 화가 난다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국민들이 그래 다음 열심히 해봐 이런 이야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 오늘 갤럽 조사를 찬찬히 뜯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연령대별로 봤을 때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다 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60대에서 49대 25, 70대 이상에서 39대 30이에요. 뭐 20대에서 50대까지 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퍼펙트네요. 퍼펙트인데 제가 이 그 갤럽 저 데이터를 항상 그 통계표를 매주 보는데 60대 70대 특히 70대 이상에서 저렇게 진 건 제가 처음 봤어요. 봤죠. 네. 네. 처음 봤어요. 70대 예. 그 지역적으로 TK에서만 조금 이기고 기억은 TK에서만 조금 높고 32대 40이네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져요. 나머지 다 다 지고 졌고 지금 가장 또 이제 충격적인 게 뭐냐면 서울이에요. 서울 44대 25잖아요. 근데 지난 대선 때 그 보면 5% 포인트 차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맞아요. 야 서울은 그래도 5%진 거 갖고 선방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20% 거의 20% 포인트 가까이 진다. 인천 경기 보세요. 49대 16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찍었던 국민들도 네, 그러니까요. 야, 도대체 너네들 내가 그냥 겨우겨우도 찍어줬는데 억지로 뭐하냐, 찍었는데.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야 진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게 그래도 뭐 오늘 무슨 뭐 누굽니까 송원석 의원 나와갖고 뭐 김용태가 뭐 과도하게 뭐 욕을 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그따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송원석이 아침에 무슨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김용태는 말이야 그 다 일괄 사퇴할 때 본인도 사퇴해야지 왜 네. 혼자만 그 버티고 있느냐 그 얘기 한 거예요. 너는 네? 너는 그러니까 송원석처럼 본인은 어떻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요 자유한국당 시즌 2가 되는 거예요. 2017년에 참패를 해가지고 그런데 홍준표가 다시 당 대표로 복귀를 하죠. 그리고 1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폭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TK만 남고 다 날라갔어요. 다 날아갔죠. 대구 경북만 남고 다 날라갔어요. 부울경 다 날라갔어요. 네. 지금 딱 저 갤럽 오늘 나온 지표가 이대로 가면은 내년에 2018년 TK 외딴 섬 그게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한 번 실수하면 뭐 실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요. 계속 이렇게 사인이 오고 국민들이 메시지도 주고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면요. 이거는 고쳐줄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국민의힘은 고쳐줄 수 없는 거고 이거는 그냥 망해야 되는 그런 조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또 표를 찍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 MBS 조사, 오늘은 갤럽에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그 국정운영 평가를 안 했어요. 기대만 나와서 기대감이 70%라고 하는데 뭐 기대야 뭐 잘하기 바라는 마음이야 뭐 다 비슷하니까 그렇고. 근데 어저께 MBS 조사에서 보면은 이재명 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지금 잘하고 있다고 53%란 말이에요. 53%인데 이거를 보면은 그 갤럽 기준으로 그 보면은 이 3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에 52%였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취임 직후 첫 조사가 84%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는 초반에 뭐 80%, 70% 굉장히 오래 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뭐 한 50%, 40%만 떨어져도 무진장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52%로 시작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많이 계속 떨어졌는데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별반 좋지가 않아요. 사실 53% 갖고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두 번째예요. 윤석열 다음에 이제 이재명인데 낮은 순서가.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게 탄핵 정국에서 이루어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에서 이제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뭐 나름대로 기저 효과도 있어 80%대까지 갔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없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별로 앞날이 순탄하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면은 야당이 정비를 잘해서 이걸 간다면은 그래도 또 이제 뭐 연말이나 내년이나 어떤 가능성이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냥 특검 정국이 휘실려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이제 월요일 날 있을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네. 자, 원내대표 선거에서 또 다시 친윤이 다시금 원내대표가 되면 아마 저는 10%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 저도 이 당이 그렇게 무슨 희망이 있냐? 네. 너희들 정말 정신 못 차린다. 네. 몇 번 때렸는데도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나 이제 너네들 잊을게. 그렇죠. 뭐 이런 포기 정서로 가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선까지는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까지 그 국민의힘을 찍었던 그 관성이 있어요. 그 관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저런 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송원석 그 후보가 원내대표가 되면은 오늘 아침 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뭐 각이 나와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친윤의 그 응원을 받는 TK 후보가 네. 당신이고 김성원은 친한의 응원을 받는 수도권 후보 이렇게들 그 비교를 한다, 네. 분류를 한다 그랬더니 자기한테 친윤이라고 하는 건 모욕적이래요. 자기한테 친윤이라고 하면 네. 모욕적이래요. 모욕적이래요. 아니 지금 그래서 그 한남동 집회는 왜 가셨습니까? 음. 그건 내가 친윤이 아니라 음.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갔답니다. 예. 잘났네. 예, 법치주의를 잘났어, 수호하기 정말. 위해서 갔는데 근데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그거 이제 와서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와서 한들 아. 그런다고 지워지냐. 그러니까 이 송원석의 이 어떤 지적인 수준이 이런 거예요. 그게 지워지냐.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하자는 게 그 지우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 안 지워지는 거죠. 김용태가 그거를 당론을 그렇게 무효하자. 그때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하자는 취지는 뭡니까? 그때 우리 판단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 아니에요. 사과의 말씀이잖아요. 인정과 사과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그 선택이 그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 새 출발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이자는 거 아니에요. 반성문 아닙니까? 근데 이 송원석을 그걸 지우자는 걸로 그 좀 해석해갖고 그런다고 지워지느냐? 흑역사도 역사고 뭐 또 역사도 역사다. 그럼 옛날에 너는 당직자 폭행했다가 탈당하고 나갔다가 다시 복도한 그 흑역사는 그럼 그대로 살아 있는 거죠. 아 그런 게 있었군요. 네, 그래서 탓당한 적이 있어요. 우리 주호님한테도 뭐 쌩까다니 저한테도 그 한 게 있잖아. 저한테도 거짓말한 게 있잖아요. 예? 저하고 통화 실컷 해놓고 그 작년 7월 23일 전당대회 때 네. 아이고 우리 그 김천 지구당 한동훈 후보 꼭 오게끔 뭐 일정 좀 조절해 주십시오. 저한테 그 부탁해놓고 제가 다 통화했는데 나중에 어벤져스에서 제가 잠깐 그 언급하니까 갑자기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써갖고 신조어가 쌩 구라를 떨고 있다. 나는 신조하고 통화한 적도 없다. 네. 이러는 인간 아니에요.
지원님한테 거짓말하면 끝까지 못 살아남습니다. 이거 맨날 이야기할 거예요. 못 살아남아요. 이게 제가 그 오늘 들은 얘기가 이제 그 네. 친윤계에서 하는 얘기가 음. 기자들한테 이제는 친윤 없다. 네, 뭐윤 대통령도 다 친윤이 사라졌고 이제 없다고? 친윤 없다. 어. 그래서 당내에 친윤 대 친한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친한 대 비한으로 써달라. 친한데 비한으로.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송원석이- 그랬대요? 김모식이가 송원석이 그랬대요. 뭐 그런 거 했던 거 아닙니까? 송원석 의원이 그런 건 아니고 뭐 다른 뭐 누가 그랬다고 하는데 뭐 친윤 없다 뭐 그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짜. 아까 뭐 하신 말씀하고도 이제 그 같은 맥락이지만 이게 지금 뭐 일제 해방됐다고 친일파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 김재혁 그 당협위원장이 그렇게 썼지만 그 뭐 그렇다고 다 지워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참 치졸합니다, 그죠? 그렇게 나갈 때는 그렇게 가서 그냥 아부 떨고 아우 나 어제 대통령 불러 한남동 가서 그냥 한잔 하고 왔잖아. 뭐 그러고 자랑하고 야 시계 봐봐 파도 왔잖아. 막 자랑하고 야 어제도 또 보러도 돼. 뭐 그러더니 이런 인간들이 이제 와서는 나 지준 아니에요. 지금 그런 모욕적인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해요? 이지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만 아닙니다 지금. 대표적인 이 인사들 대부분 다 그래요. 이제 친윤이라 그러면 화들짝 놀라면서 내가 무슨 친윤이야 그럽니다. 예? 아이고 진짜 참 이런 정말 이 상황을 보면서도 그렇게 얼굴 두껍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저는 그래서 월요일 날 만약에 지금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송원석을 선택하면 국민의힘 더 이상 이제 가망이 없고요. 그러면 정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당 지금 인원 상태로 가서 당대표 나가본들 저 선수들 지금 딱 이야기하잖아요. 각이 서잖아요. 친한데 비한 딱 각이 서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비한이고 뭉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발목 잡고 못 나가도록 하면 뭐가 되겠어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참 진짜 정말 아유 그냥 근데 아유 좀 또 그럼 또 뭐라 그러겠네요 또. 자, 오늘 김재섭 이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아니죠 김재섭 의원이 김재섭 의원. 또 한방 제대로 한방 또 김문수부터 조사해라 또 받아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분은 최근에 뭐 형님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니 며칠 동안 또 안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저기 대선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 2, 3일간 조용하기는 처음입니다. 네. 네. 뭐 또 이제 갑자기 또 뭐 태클이 하고 나타나실까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여론조사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다음 국회의원 될 수 있을까요? 다음에 자치단장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제일 좀 웃긴 게 뭐냐면 이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이 입 다물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년에 지금 다 집에 갈 텐데 지금 저렇게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동훈 대표 할 때는 맨날 김태흠이 무슨 문자 보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쌩 난리를 치더니 왜 이제 조용해요? 왜 조용합니까? 김태흠 충남지사님 왜 조용해요? 좀 뭐 말이라도 해요. 말이라도. 이렇게 보고 있죠. 누가 당권 잡고 누가 나한테 공천 줄지 이렇게 싹 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은. 무슨 뭐 만만한 게 한동훈입니까? 예? 참 기가 막혀 진짜. 네, 저희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누가 댓글에 저 혈압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좀 전에 혈압약 먹고 왔습니다.